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핵심 요약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제1강에서는 공공조달의 전체적인 법과 제도적 키트를 잡고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된 학습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조달의 입문부터 계약 실무까지 핵심 개념 위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이란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간 시장 규모는 200조 원을 훌쩍 넘으며 우리 GDP의 6에서 8%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공조달은 사법상의 계약인 동시에 공공성을 띠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 구매를 넘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혁신 제품의 시범 구매, 친환경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이러한 전략적 기능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공공조달 법령 체계의 3대 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조달사업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민법보다 공공조달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법령의 구속력은 실제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될 때 강력하게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조달 행정은 정책 수립 단계, 조달청이 전담하는 중앙조달 단계, 그리고 각 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자체조달 단계로 나뉩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운영과 MAS 관리, 비축물자 운용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기관을 잇는 공공조달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조달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WTO GPA, 즉 정부조달 협정입니다. 이는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우리 기업 역시 GPAS라는 지원 제도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제조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실무의 핵심은 법전 암기보다 계약서 독해력입니다. 특히 지체상금 계산처럼 수치가 중요한 항목은 계약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달계획을 수립할 때는 4대 환경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도, 산업, 그리고 수요기관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나라장터 연간 구매계획입니다.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읽는 안목은 공공조달관리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입니다. 조달계획은 수요 분석, 예산 산정, 방식 결정, 그리고 계약 유형 결정의 4단계를 거칩니다. 기억할 점은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은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반드시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가 진단을 통해 역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은 필수 관문이며 특히 공동인증서 관리와 각종 면허, 재무제표 준비 등 서류 구비가 기본입니다. 탄탄한 준비가 낙찰의 첫 단추입니다. 공고문을 분석할 때는 발주기관과 낙찰자 결정 방식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부터 종합평가까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낙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고문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제출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일련의 긴장감 있는 과정입니다. 입찰 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의 비율을 정확히 숙지하고 제출 마감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낙찰이 곧 자동 계약 성립은 아니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품질, 납기, 비용, 안전 이 4가지 핵심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선급금 지급 시에는 이행 보증이 필수라는 점을 실무 포인트로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계약 종결 단계에서는 하자 보수와 검수 절차가 중요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게 되면 최대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슈 발생 시 서면, 통보와 증빙 확보, 이것이 최고의 예방 전략입니다. 이번 1강을 마무리하며 다시 강조합니다. 공공조달의 모든 실무는 나라장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령, 조달계획, 계약관리, 전자조달 실무가 공공조달관리사가 갖춰야 할 4대 핵심 역량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세부 내용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공공조달의 3대 법령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처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혹은 조달청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모든 조달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그리고 조달청의 고유 업무는 조달사업법을 따릅니다. 발주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의 계약을 규율하는 기본 뼈대입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공공계약의 표준이 되는 만큼 기본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의 구속력은 법조문 자체보다는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법은 기초일 뿐 실무자는 공고문과 계약 조건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해석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계약을 다룹니다. 국가계약법과 체계는 비슷하지만 지방자치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방계약법 고유제도 4가지는 시험 빈출 포인트입니다. 주민참여 계약감독제, 계약심의위원회, 수의계약 내역 공개, 재해복구 계산계약 특례.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돋보이는 제도들입니다.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의 모든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나라장터 운영은 물론 우수조달 물품 지정과 비축물자 운용까지 조달청의 핵심 사업이 조달사업법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조달청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나라장터 G2B 시스템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청구라는 공공조달의 흐름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종합 쇼핑몰을 통한 구매 또한 이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법령 적용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며 조달사업법과 계약법들은 각각의 범위 내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공공조달의 세계에선 일반법인 민법보다 조달 관련 특별법이 항상 상위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토부 고속도로 사업은 국가계약법, 경기도 하천 사업은 지방계약법, 그리고 조달청을 통한 MAS 등록은 조달사업법이 적용됩니다. 발주처를 확인하면 법령이 보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강의 핵심은 마스터한 것입니다. 제3강 조달의 5대 원칙과 계약 방법입니다. 투명성, 가치 VFM, 경쟁성, 차별금지, 책임성. 이 5대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에 맞는 계약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공공조달의 핵심입니다. 조달 행위의 기준이 되는 5대 원칙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가격뿐 아니라 품질을 고려한 최적의 가치를 찾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 이 원칙 위에서 계약 방법이 결정됩니다. 원칙 1. 투명성입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조달의 시작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공개와 공공기록물 보존은 투명성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정보 운익이나 담합은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투명성은 5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원칙 2. 비용 대비 가치, 즉 VFM입니다.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니라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해 최선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매비뿐 아니라 유지보수비, 운영비, 폐기비까지 고려하는 종합평가가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원칙 3, 4, 5는 경쟁성, 차별금지, 책임성입니다. 경쟁이 기본이며 특정 업체 맞춤형 스펙은 금지됩니다.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정권자는 그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 5 원칙이 조달의 신뢰를 완성합니다. 계약 방법 체계도입니다.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 순으로 예외의 폭이 넓어집니다. 일반 경쟁에서 시작해 제한, 지명,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수의 계약으로 가는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가장 공정한 경쟁의 상징입니다.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격심사제와 종합평가제를 통해 단순히 가격만 낮은 것이 아니라 이행 능력도 검증합니다. 제한 경쟁은 능력이나 지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맞춤형 스펙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차별금지 위반입니다. 지명 경쟁은 최소 5인 이상의 업체와 경쟁하는 방식이며 이 역시 사유와 기준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수의 계약은 가장 엄격한 예외입니다. 긴급 상황, 독보적인 기술, 소액 계약 또는 이외 유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방법 비교 핵심입니다. 일반 경쟁은 원칙, 지명 경쟁은 최소 5인 이상, 수의 계약은 법적 사유 필수. 이 3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시험 대비는 충분합니다. 원칙을 이해하면 계약 방법 선택이 보입니다. 제4강 나라장터 실무 프로세스입니다. 발주 공고부터 투찰, 낙찰자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까지 4단계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G2B 시스템 안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라장터 G2B는 공공조달의 심장입니다. 시스템 운영자인 조달청, 공고를 게시하는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검사를 담당하는 수요기관이 모두 이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기업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필수 플랫폼입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독소 조항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정식 공고 전 업계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규격이 수정될 수도 있으니 공고 전 단계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찰 공고와 RFP 분석은 승리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과업 범위, 평가 배점, 그리고 무엇보다 마감 일정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안서도 탈락입니다. 꼼꼼한 확인이 곧 낙찰 확률을 높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G2B의 필수 관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면허,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완비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번 등록하면 전국 공공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투찰 전략의 핵심은 예정 가격을 추정하고 낙찰 하한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장 단가와 원가 계산서를 분석하여 유효 범위 내 최저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고수들의 투찰 비법입니다. 적격 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적격 심사는 이행 능력, 협상은 제안서 품질, 최저가는 가격 그 자체가 기준입니다. 공고문에서 이 방식 중 무엇을 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격 심사는 실적과 재무 관리가, 협상 계약은 차별화된 제안서와 전문 인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협상 계약은 기술력에 따라 배점이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략적 제안서 작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까지의 과정입니다. 계약 보증금 10%를 준비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수 후 14일 이내 지급되는 대금 절차까지 이해하면 실무는 완성됩니다. 마지막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체상금 계산,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 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 협상 계약의 구조, 계약 보증금 10%까지 이 세 가지 빈출 포인트만 숙지해도 실전 대응력은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